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트러스와 보의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은 이제 또 다른 책에서는 그 1에너지법이라고 소개된 책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이제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보시는 이 수식이 바로 이제 에너지 보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그 외부 일이 그 우리가 이제 변형률 에너지라고 하는 그 스트레인 에너지와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 보존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러스에 있어서는 이제 각각의 부재에 우리가 이제 충력 N이, 즉 이제 내력인 그 충력 N이 작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각각의 이제 트러스 부재에 대한 충력을 이제 모두 더한 값이 충력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모두 더한 것은 결국 어떤 외부 하중 P에 의해서 이제 변형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P가 작용한 이 어떤 조인트 부분의 변이가 이제 델타만큼 이제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델타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를 활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한 이제 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제 P가 수직한 방향으로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변이도 이제 수직 변이만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하중 P가 하나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공식으로 변이 델타를 구할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어떤 이제 뭐 스트러스 같은 경우는 뭐 충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빔으로 넘어가면 특히 이제 M을 구해서 그 식이 또 제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방법으로만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 우리가 다루게 될,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메소드에서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인 이제 가상 일의 원리와 그리고 카스티글리아노의 정리를 우리가 이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로 이제 하나의 어떤 하중만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변이 델타 그리고 각도 시타를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우리가 공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러스에 대한 예제로,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트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부재가 이제 뭐 빔과 같은 요소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료역학상에서 다루는 트러스는 이제 어떤 굽힘은 발생되지 않는 이제 이력 부재로, 즉 이제 이 부재 자체는 이제 변형은 하지만 이제 그 변형이 어떤 이러한 트러스의 부재의 인장 압축 방향으로만 이제 하중이 작용하고, 이제 그 방향에 이제 응력만 이제 작용한다라고 가정한 부재를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상에서의 이제 트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우리가 실제 부재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트러스 부재도 각각이 모두 이제 빔 요소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또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NCS와 같은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거나, 혹은 뭐 이제 조금 더 고급 과정의 이제 내용인 뭐 유한요소법이라든지
연속체, 역학 등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는 이제 재료역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료역학에 있어서의 이제 트러스는 이제 빔과 달리 이제 굽힘은 이제 발생되지 않는 그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중이 전부 이제 이 서포트, 핀 서포트 부분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일에 부재 중간에 하중이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또 빔으로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인 그 트러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상의 혹은 뭐 정력학에서의 그 트러스라고 하면 이제 그 부재의 이제 인장 압축 방향으로만 이제 힘이 작용을 하는 부재라고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B점에 20kN의 그 하중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했을 때 이 B점이 얼마만큼 그 이동을 하느냐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물론 이제 직관적으로도 이쪽으로 그 하중을 이제 줘서 이제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B점은 당연히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건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풀이 과정상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이제 각각의 부재 그 트러스 부재력을 이제 모두 구해야 할 것이고, 이제 그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A점과 C점에 대한 반력을 이제 먼저 구하고, 이제 각각의 뭐 여러분들이 뭐 절전법을 활용을 해서 뭐 구하든지, 뭐 이 경우는 그냥 절전법으로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제 구한다라고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뭐 단면법으로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뭐 절전법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부재의 부재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력은 이제 구해 놔야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먼저 비절점에 대한 이제 부재력을 표시를 하면, 일단 20kN은 우리가 외력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충력 혹은 뭐 부재력 NAB는 즉 이제 AB 부재에 대한 그 충력은 이제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하면 이제 인장력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반대 방향이 되면 이제 압축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인장력으로 이제 11.547kN이 그 AB 부재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MB 부재는 MB가 아니고 BC 부재는 이제 절점 방향으로 화살표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수치로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절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고 이 전체에 대한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해야 어떤 변이를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AC 부재에 대한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뭐 절점 A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이제 C점에서 뭐 풀이상에서는 C점에서 계산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A점에서는 이제 이쪽 수직 반력과 그리고 어차피 이 수평 반력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수평 반력은 이제 수평 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20kN이고, 따라서 이제 그렇게 구하면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이제 A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AC 부재력을 이제 구하는 것이 더 이제 빠르게 그 부재력을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이제 이 책의 풀이에서는 뭐 굳이 불편하게 이제 시점에 대한
그 부재력을 시점을 통해서 이제 부재력을 구했는데, 물론 이제 CY에 대한 것도 구해놓지 않고 그냥 바로 뭐 NAC를 이제 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그 각 절점에 대한 이제 자유물체도를 이제 표시를 한 것일 뿐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역학의 후반부까지 왔는데 이러한 정력학적인 계산을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정력학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든지, 어차피 뭐 트러스에 대한 기본 내용은 정력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력학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공부든지 이제 기초가 안 되면 계속 막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 날 때 그러한 공부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두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제 헷갈리거나 이제 뭐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델타이고, 현재 이제 델타는 모르는 값이고, 이제 매력은 P가 이제 20kN으로 하나만 주어졌기 때문에 20kN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오른쪽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각각의 부재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모두 계산을 해서 그 부재력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모두 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외력에 대한 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이일 에너지 정리 혹은 이일 에너지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먼저 일단 뭐 풀이대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1m에 대한 것은 이제 AB 부재에 대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에 이제 AB 부재의 충력은 11.547kN이었기 때문에 이 값을 제곱을 하고, 일단 A와 E는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차피 분모는 공통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위쪽 부분의 값만 이제 다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2m는 이쪽 BC 부재, 그리고 나머지 AC 부재는 길이가 안 나와 있는데, 길이가 안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못 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제 2 코사인 30도를 한 값이 이제 AC 부재의 길이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1.732m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델타 BH는 A2분의 94.64kNm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A 값과 E 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A는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제곱이라고 하고, 이제 탄성계수 E는 이제 200 곱하기 이제 10의 9제곱 뉴턴 미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정량적인 수치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4.73mm이고, 이때 이제 항상 방향은 여러분들이 하중의 방향과 이제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이는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부재별 뭐 단면적이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의 AE로 분모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각각의 부재별로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라든지 또 바쁘게 계산을 하다 보면 또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간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빔에 대한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유의를 할 것이,
앞서 우리가 수식은 간단하게 주어졌지만 이제 다음에 풀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그 트랜스버스 시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이 부분만 계산을 해서 이제 계산 값이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서 더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트랜스버스 시어에서 이제 이 폼 팩터 값을 구하는 그 계산식이 또 복잡하고 또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이 값으로만 계산을 해도 이제 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이제 트랜스버스 시어에 대한 것과 그리고 밴딩 모멘트에 대한 것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이제 그 더한 값으로 우리가 이제 변이 델타를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결국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의 처짐에 있어서의 그, 그 처짐량과도 이제 같은 값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내용은 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 검증하는 부분은 이제 그러한 우리가 그 보의 처짐에서 다루었던 그 방법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외팔보에서 또 이제 하중 P가 집중 하중 P가 이제 끝단에 작용하는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에 있어서 또 이제 물론 우리가 그 스트레인 에너지로 계산을 하면 이제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M에 대한 것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트랜스버스 시어에 대한 그 전단력 방정식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단력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중 P로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적분을 하는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고, 물론 이제 그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뭐 잘라서 혹은 여러 가지 하중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제곱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적분을 하는데 조금 그 계산 과정이 이제 번거로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다행히도 이제 그러한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이제 2분의 1 P 델타는 인테그랄 그 2EI분의 그 M제곱 DX와 그리고 2GA분의 FSV 제곱 DX를 0부터 L까지 적분한 값으로 이제 더한 것으로 우리가 델타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FOS가 이제 이 경우는 사각 단면에 그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이제 외팔보이고, 특히 FS라고 하는 것은 이 단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대부분의 사각 단면이면 이제 5분의 6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V는 마이너스 P를 대입을 하고 M은 이제 마이너스 PX를 대입을 하면 이제 각각의 우리가 값을 5GA분의 3P제곱 L과 6EI분의 P제곱 L 세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값에서 원래는 이제 2를 곱하고 이제 P를 나눠주면 그 값이 이제 델타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제로 이제 이 굽힌 모멘트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의 값이 트랜스버스 시어보다 이제 상당히 큰 값이고, 또한 이제 각각의 어떤 뭐 A와 I에 대한 그 값이 이제 BH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또한 그 엄밀하게는 우리가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형 탄성 영역에서는 이제 재료 상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때 이제 포화송비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E는 그 3G와 같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이제 앞서 이 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그 빔의 그 높이 h와 전체 길이에 대한 b의 제곱이 이제 0.9보다 이제 굉장히 큰 값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결국 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OH와 같게 되면 우리가 이제 트랜스버스 시어에 대한 값은 굉장히 작아짐에 의해서 그 무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우리가 트랜스버스 시어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는 무시를 해서 결국 6EI분의 P 제곱 L 세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때의 이제 델타는 이제 3EI분의 PL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단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이 값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제 이 집중하중 P가 아니라 어떤 커플 모멘트가 이제 뭐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커플 모멘트를 우리가 이제 M0라고 하면 결국 이제 M0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결국 그때의 시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플 모멘트가 뭐 물론 뭐 끝단에 작용할 수도 있고 뭐 중심부 혹은 어떤 임의의 위치에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떤 커플 모멘트가 작용하는 그 위치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그 처짐 각도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제 우측의 식은 이제 동일한 값으로 나올 것이고, 따라서 이제 P 대신에 그 이제 M0를 이제 이 식에 나눠주고 이제 2를 곱한 것이 그 처짐 각에 대한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